오늘 청가 소식을 함께해 주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서가본 국민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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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특사단이 오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비슷한 시각에 문 대통령 부부는 조찬 기로에선 한반도에 대해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틀 전에는 대북 특사단이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을 놓겠습니다. 우선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청와대가 오늘도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2박 4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비행기 안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셈이죠. 어떻습니까? 이들만 아는 별도의 메시지. 김정은이 미국에 제시할 회심의 카드가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뭘까요? 네, 뭐 좀 흘러나오긴 하는데 네. 최종적으로 좀 확인은 안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변 핵시설 이제 가동 중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추가 그러니까 핵은 이제 우라늄 농축을 더해서 그러니까 추가 핵탄두를 안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전략적으로 좀 읽어본다면 북측이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이제 확보한 핵탄두는 그대로 두되 추가적인 핵탄두를 확보하는 것은 이건 중단하겠다라는 정도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런 정도가 아닌가 기억이 드는데 아직 뭐 확인된 내용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내용이 전달되고 나면 그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겼습니다. 의중은 정확하게 파악하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긍정도, 낙관도 할 수 없겠습니다만 김정은이 말이죠. 모든 카드를 다 제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사로 김정은의 가장 강력한 무기 김여정을 보낼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던데 말이죠. 홍콩의 보도였던 거죠. 근데 그 이제 추측성 보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다만 이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김여정을 보냄으로써 외교무대 성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데뷔를 시켰다고 할 것이고 국제적인 여론들이 굉장히 또 호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여정의 네.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최측근이고 자기의 혈통을 밖으로 이렇게 데뷔를 시켰다. 본인은 어쨌든 바깥에 나가기가 어렵지만 그런 면에 봤었을 때는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뭐 김여정이 미국에 간다고 해도 지금 하나의 어색할 것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북미 대화에 관해서도 실무자인 김영철 위원장을 통해서 이미 메시지를 전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한 번 정도 특사로 처음에 갈 때는 뭐 김여정이 갈 가능성이 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성공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번에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성공했고요. 또 그 안에 꽉 막혀 있던 남북 대화 특사까지 오가면서 결국은 물꼬를 텄고, 네. 그리고 정상회담까지 끌어냈고, 이제 북미 대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 특사가 가게 됐는데, 이 가장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사람이 결국 김여정 네. 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에서는 뭐 아주 좋은 그 최상의 카드고, 우리 그 대한민국으로 봐서도 결국 또 미국의 입장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네. 이 그 특사다 이렇게 보여지고 실제로 실무자 간의 이 그 회담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결국 고위급 그 특사 파견을 통해서 좀 급진전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뜻도 그렇고 우리도 또 정상회담 전에 네. 정상회담 전에 북미 간의 의미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명과 실이 분명하게 김여정 씨는 좋은 카드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서요, 일사천리로 화답을 했던 김정은, 김여정 아니겠습니까? 대북 특사단의 방북 뒷이야기가요,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작심하고 모시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김정은의 미소 뒤에요, 솔직 대담, 그게 어떤 내용인지 공개가 됐는데 결국 이제 외신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있다고요. 예, 그렇죠. 이제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이라고 많은 다른 양성을 보이고 있죠. 김정은은 네. 은둔과 비공개 속에서 움직였다고 한다면 김정일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네. 김정은이 스위스 유학을 한 경험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신감도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이 직접 나서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대표단이 북한에 갔을 때도 소위 만기 칠람 형식으로 본인이 일일이 다 챙긴다고 하거든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동안에 김정은 이미 자기 자신의 체제를 확실하게 구축해 놨다.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여정을 이제 미국에 보낼 경우에도 김여정의 국제적인 역할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북한의 특수한 시스템에 있죠. 북한은 신정 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김여정은 백두혈통이고 따라서 김정은의 의사를 그대로 전달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영철이나 이러한 실무자들이 가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김여정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김여정이 이렇게 미국으로 간다면 다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더 좀 효과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워낙 예상 밖의 카드를 잘 던지는 북한 아닙니까? 우리 특사단한테도요. 냉면이 최고라던데라는 그 한마디 기억해서 옥류관에 모시고 가고요. 세심한 환대. 또 친서를 받으러 직접 일어서는 김정은 때문에 오히려 특사단이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 그간에 나타나지 않고 은둔의 지도자였는데 네. 결국 나타나서 상당히 지금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파격적인 행동들 또 이런 것들이 네. 화제가 되고 있고 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정상회담 장소도 우리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고민했습니까? 특히나 우리 이제 국내 정치에서 대단히 이 네. 두 번,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번 다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갔는데 이번에 또 우리가 갔느냐. 이런 국내 정치 때문에 사실 청와대도 고심하고 있었는데 마치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듯이 결국 판문점에서 하겠다, 남측의 평화의 집에서 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이런 것 하나하나들이 사실 북한 지도자로서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또 심지어는 이 군사훈련까지도 또 예정대로 하는 것 괜찮다. 네.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단히 의미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 그냥 이렇게 즉석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네. 대단히 전략적이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한 것들이다. 결국 네. 본인이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정상국가로 대우해 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상국가로 대우받겠다는 네. 그러한 일념이 하나하나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또 네. 정상적인 우리가 외교 활동도 하고 있고 국가 활동도 하고 있고 지도자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효과도 컸다고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다라고 해서 보냈던 두 사람이 지금 미국행 비행기에 있습니다. 비핵화 회담이 될지 군축 회담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지지율이 오늘 나오던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문 대통령 지지율 말이죠.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남북한 관계가 급진전되면서 이건 분명히 네. 이제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이 이제 조성된 거나 다름이 없는데 네. 그런데 의외의 악재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대북 특별사절단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더 큰 뉴스가 국내에서 터져버렸단 말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안희정 전 지사의 이제 성추행 의혹이 이제 불거졌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게 더 큰 이슈가 이제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묻혀버렸죠. 그래서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제 특히 악재와 호재가 서로 뒤섞이면서 서로 상쇄 효과를 좀 발휘한 거 아닌가. 그런데
약간 미세한 게 이제 떨어졌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네. 역시 국내에서는 그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이슈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문 대통령 이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낙관도 그리고 부정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 강건함을 지키기 위함이었을까요? 오늘 조창기도회를 가던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요, 당초 기자회견을 하기로 잡았던 오늘이요,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기도회장에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여성들의 차별과 아픔에 대해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통받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성의 날에 미투를 응원하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무래도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여성들에 대해서 위로 그리고 그 차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문 대통령의 각별한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문재인 대통령 이미 지금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형사적으로 뭐 고소기간이 친고죄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라라고 이미 한번 밝힌 적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강조했던 것이 이 피해자분들이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또 각별히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투 운동 자체가 피해자들에 의해서 드러난 일이기도 하고 또 권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억눌렸던 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촛불 정신을 계승했다라고 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미투 운동에 대해서 지지를 보낼 수밖에 없고 또 이 조창 기도회라는 특정 종교를 떠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 아픈 자들을 위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도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 네.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3월 8일 110주년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저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미투 그리고 이제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